네, 이번에 풀어볼 유형은 실내 구간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앞의 유형에서 뭘 배웠냐면은 실내 구간을 구하는 것을 배웠어요. 95% 실내 구간, 99% 실내 구간을 배웠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써볼게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95% 실내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모평균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95%의 실내 구간이라고 배웠고요. 또 x바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모평균 그리고 x바 더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99%의 실내 구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해볼 거냐면 요 뒤에 값에서 앞에 값을 빼볼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범위가 1부터 3이라고 나와 있을 때 우리가 3에서 2를 빼는 행동 자체가 무슨 얘기예요? 그 범위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맞죠? 길이는 2가 되겠다. 즉 우리가 지금 이제 뒤에 거에서 앞에 것을 빼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그것은 실내 그 구간의 뭐가 되겠다? 길이를 뜻하겠다. 당연한 얘기죠. 길이는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구할 게 뭐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좀 구해볼 겁니다. 즉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건 뭐라고요? 뒤에서 앞에 거를 빼자고요. 그러면 x바가 자연스럽게 지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 길이를 선생님 L이라고 할 거고요.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구간 길이다. 됐죠? 실내 구간의 길이는 뒤에서 앞에 걸 빼면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고 그럼 방금 구한 거는 몇 퍼센트의? 95%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번엔 99%의 실내 구간의 뒤에 거 앞에 걸 빼면 당연히 뭐가 나요? 2 곱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됐어요? 얘가 결국에는 뭐가 되겠냐? 99%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겠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만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반적인 어떤 요 실내 상수에 대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면 2 곱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를 우리가 이제 알파 퍼센트에 해당하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이 매번 요 95%와 99%에 대한 실내 상수만 알다 보니까 갑자기 K라는 어떤 알파 퍼센트의 실내 구간에 대한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약간은 당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마찬가지 요 K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의미하는 거는 P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됐어요? 얘가 얼마가 돼요? 100분의 알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95%일 때 95 집어넣으면 0.95가 되듯이 됐죠? 그러한 K값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실내 구간을 우리가 뜻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돼요.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와 관계가 있어요. 뭐요? 요 값, 실내 상수 또는 우리가 실내 계수라고 얘기해. 신뢰도를 결정하는 상수라 그래서 신뢰 상수와 그리고 모 표준 편차와 표본의 크기에서 결정된다고요. 뭐예요? 당연히 이 신뢰 상수가 커질수록 길이가 길어지는 거고 또 모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뭐가 돼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는데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해진다? 작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써 있는 거가 돼요. 뭐예요? 한번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이런 얘기죠. 신뢰도를 높게 하면 신뢰 상수가 커지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신뢰도를 고정하고 표본의 크기를 K배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루트 K분의 1배가 된다. 뭐예요? 방금 구한 식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 뭐예요? 표본의 크기를 K배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가 루트 K가 되기 때문에 루트 K분의 1배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번 유형들은 어떤 게 나오냐면 결국에는 실내 구간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결정되니까 그 요소들을 이용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푸는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예시 문제는 2005학년도 수능 예비평가 나형 7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정균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해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부터 한번 읽으면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표본 평균의 X바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뭐라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 우리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시그마 제곱을 뭘로 나누는 거예요? n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n이 분모로 들어갔어요. 즉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해진다? 작아진다. 하나는 커지는데 하나는 작아진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억은 뭐하나? 맞다가 되겠고요. 됐죠? 니은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은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포함하겠다. 우리 뭐예요? 99%와 95%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뭐죠? 95%의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선생님이 지금 95%의 신뢰 상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아는 겁니다. 보통은 요게 더 작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m에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리고 95%의 신뢰 구간은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에 그리고 모평균 m에 x바 더하기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신뢰 구간을 봤더니 뭐예요? 얘가 당연히 얘보다 더 뭐한 값이에요? 정확하게 길이가 더 작은 쪽이죠. 구간 자체가. 왜요? 요게 더 작은 거를 빼고요. 이게 더 작은 거를 빼고 작은 거를 더 더해주니까 얘가 더 큰 거를 빼고 큰 거를 더해주니까 당연히 이 구간에 뭐가 되겠다? 포함될 수밖에 없죠. 왜? 나머지 숫자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99% 신뢰 구간이 포함하는 게 당연히 맞게 되겠다. 됐죠? 자, 마지막 팁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냐. 자, 방금 배웠던 유형이 왜 신뢰 구간의 길이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2 곱하기 신뢰 상수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요. 그랬더니 문제에서는 신뢰도가 일정하니까 얘가 상수인데 표본의 크기가 뭐 할수록 작아진대요. 그럼 얘가 작아진다라는 것은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 그 길이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한다? 디귿만 틀렸다가 되겠다. 됐죠?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운 예시는 결국에는 신뢰 구간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걸 물어봤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번 유형들은 신뢰 구간, 그것의 성질 또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을 어떻게 해서 구했는지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나머지 문제를 어렵지 않게 이제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